투자자의 시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전략 조금 더 구체화해 봅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입니다. 다음 기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피는 3%까지 올라가고요. 코스닥은 2%까지 내려가면서 시장의 차이가 거의 5%포인트가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SK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 같이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번 주 후반 들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다가 다시 집중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닐까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내일 모레 당장 300만 원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싼 주식이 뭐야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네.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한 90조 원대 그리고 하이닉스도 80조 원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 300조가 넘는 거잖아요. 하이닉스도 한 250조? 이 정도 넘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물론 이제 선행 PER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네. 1년에 300조 이상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이제 삼성전자가 2200조, 하이닉스가 이제 아직 2000조 정도 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싼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또 이게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피크는 언젠간 나오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제 돈 짤인데 막 여러 가지 테마가 엄청 많잖아요. 시장에는 매일같이 이런 테마가 있는데 그렇죠. 부각도 되고. 근데 모든 테마의 기승전 수혜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그런 상황이 네, 그만큼 여기저기 그쵸.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얘기를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된다라는 거다 보니까 참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이죠. 하이닉스가 7%, 삼성전자가 한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증시, 한국 증시가 오르거나 미국 증시 막 이런 것들이 보면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한국이 너무 많이 오르면 미국이 올라와도 선반영한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빠지거나 네.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오르고 있고 또 그럼 마이크론 그 기세로 어저께처럼 한 8% 오르면 우리나라가 엄밀히 따지면 그 선반영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또 마이크론 8%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르고. 서로 주고받아요. 네. 그럼 또 지금 시간에 해서 마이크론 또 2, 3%도 오늘은 휴장이니까. 네.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보면 또 2, 3%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전하고 완전 다른 세계다 보니까. 근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최근에 미국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아마존,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가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미국도 기술주 위주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싸더라도 사야 된다. 최소 30%의 포트는 채워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비중을 네. 한 50%까지 늘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진짜로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기는커녕 반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이 좋다는 부분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피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크게 이야기가 나온 것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려가고 있고 미국 증시랑 영향도 좀 주고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반도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가시는 전략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늘릴 생각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한동안은 그래도 주 초반에 반도체 랠리가 좀 소부장 쪽으로 확산된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또 약간 침체된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쪽도 같이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거든요. 소부장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나마 이제 선택을 한다면 소부장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단 맞춰놓고 네.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SK스퀘어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비중을 좀 맞춰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소부장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소부장이 못 간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지금 네. 피해 시대입니다. 무슨 가격이죠. 이 두 개 기업이 올라가는 거는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영업이익률이 80%가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네. 결국엔 Q를 늘릴 겁니다.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Q라는 게 내일 당장 늘릴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아직 매출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결국엔 이쪽도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저께도 얼마 전에도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 장비 네. 단가를 좀 높여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캐파 확대에 나도 기대감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본다라면 전공정 장비주들을 네.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재주들도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쇼티지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삼성전기도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스닥 승강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다음 주에 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 이제 화면 하나 보이시면 그 코스닥 글로벌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글로벌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첫 번째로 한국거래소 코스닥 글로벌이 이렇게 뜨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거를 이제 눌러서 들어가시면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세그먼트 제도 뭐 어쩌고 하면서 여기 보면 편입 종목 리스트 해서 50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편입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있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네. 승강제 70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약간 예비 정답지가 힌트가 좀 될 여기 수 될 수 있는 거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서 조금 종목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소부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때가 좀 기회다 이렇게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코스닥이 900, 800, 700 가지 거라 보고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코스닥이 만약에 다시 또 지난 5월 달처럼 1200포인트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그러면 또 소부장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시면 선거 다음 날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면은 시장이 코스닥이 좀 돌았을 때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도 반도체 소부장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에이, 지난번에 올랐으니까 이번에 빠지겠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은 조정이 덜해요. 네. 전공정 관련해서도 뭐 PSK, 뭐 유진테크, 뭐 원익 IPS 같은 기업들 보시면 큰 조정이 안 나왔어요. 맞아요. 오른 거 대비해서 조금씩. 조정이 별로 예.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돌았으면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소부장까지 반도체 이야기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좀 몇 가지 종목들이 장 초반에 오르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원전 섹터였습니다. 15년 만에 무려 신규 원전과 관련된 부지가 좀 선정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뭐 조방원 이런 테마들이 연초에 좀 주도주 역할을 해주다가 최근에는 많이 좀 관심 밖으로 빠졌던 것 같거든요. 원전주들이 좀 새롭게 주도주로 나설 수는 있다고 보세요. 원전주는 전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15년 만에 그 부지가 선정된 거잖아요. 그쵸. 특히 SMR을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전 큰 호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원전을 본다라면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선에서 대장주 정도만. 예, 보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고 네. 에너지는 계속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일부 좀 반응하는 쪽을 좀 본다 그러면 어저께 그 블룸에너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또 비나텍도 좀 오르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좀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원전은 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관련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한다라면 그런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 섹터들도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주목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단에서 좀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전반을 봤을 때 뭐 오랜만에 변압기 관련 섹터들도 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에 물론 반도체는 좀 포트폴리오의 일부 보유해주자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외에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은 실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실적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못한데 주가가 빠지니까 저가 매수하자라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실적도 좋고 성장성이 좋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는 기업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적이라도 잡아야지. 하나라도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또 2분기 실적 장세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이제 다음 6월 달. 말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도 7월 둘째 주쯤에 아마 잠정 실적 발표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 많이 빠진 기업이 어디야라고 관심이 나온다라면 네. 뭐 오늘도 변압기가 오르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수반되는데 주가가 빠진 쪽. 그러면 대표적으로 변압기 그리고 조선이 저는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증권이나 금융주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진 않은데 증권주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은 대부분 종목이 하락장이죠. 그렇긴 그러다 하죠. 보니까 못 하락한 올라가고 종목이 있다라고 많아서.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힘이 좀 없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란전 때 힌트를 좀 얻는다라면 그때 시장이 많이 빠지고 이제 4월 달 이렇게 돌았을 때 먼저 돌아선 쪽이 화장품이었거든요. 화장품이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 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랠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출 데이터 보면 화장품도 다 계속 좋거든요. 근데 주가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또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참 조심스러운 게 열심히 기업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시장 분석해도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다 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100% 투자하고 그 HTS 꺼놓고 아니면 어쨌든 계속 뭔가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2분기 실적 시즌도 도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탄탄한데 좀 많이 빠졌다.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 기회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포트폴리오는 꼭 챙겨가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오늘 토픽 종목 알려주세요. 네, 저는 동진 세미캠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어요. 이제 네. 소재주죠. 네, 소재주인데 일단은 포토닉스 노광액을 공급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 이제 프린트가 있으면 거기에 토너나 잉크 같은 걸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D 랜드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또 이거를 이제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상당히 예전부터 동진세미컴은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HBM으로 갈수록 동진세미컴의 역할이 커질 수가 있는데 하반기는 HBM을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D램보다는. 그러면은 동진세미캠의 어떤 기대감도 같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 소재주긴 하지만 다른 소재주랑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주가도 보시면 최근 2달 정도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 크게 오르고 또 횡보하고 또 한 번 크게 오르고 횡보하는 모습이 올랐다 쉬는 패턴이군요. 그럼 지금 고점대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강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한 8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한 5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토픽 종목 동진 세미캠 목표가 8만 원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의 시사원 시간이었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